need your help. 생각하지도 못한 오게티를 정말 많이들 찾으셔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던 오게티를 가장 먼저 찾으신 이 세 분의 댓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답에 근접하신 분은 HDL님과 박현수님의 댓글인데요. 이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 12분 15초에 책상 다리가 공중에 떠있는 것, 책상 받치는 왼쪽 다리가 붕 떠있음. 그리고 대략 10분 후 IM덱님의 댓글에 12분 16초 왼쪽 책상 다리 떠있다. 오른쪽 아래 벽면 보면 회색 부분 벽이어야 하는데 왼쪽 다리가 그 부분부터 서있음. 다시 보니 벽이랑 바닥이랑 안 맞은 거였네. 마지막에 추가된 부분이 모든 댓글 통틀어 답에 가장 근접했는데요. 책상이 붕 떠있는 게 아니라 이 흰색 부분은 초록색 카페트의 일부분인데 렌더링 오류인지 편집자가 까먹은 건진 모르겠지만 아예 카페트 부분 이미지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벽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흰색 부분은 벽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오게티들을 찾아낸 분들의 답이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디를 지켜보던 헬창 오리와 팔다리가 달린 사족보행 노란 자동차가 장면이 바뀌면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글루건에 달린 손잡이 부분에 없던 고리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물건을 고정시키는 도구의 손잡이 위치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음료캔이 사라진다는 건데 이건 자세히 보면 위치가 애매하긴 하지만 위에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방에 맥주캔이 왜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건 맥주가 아니라 루트비어입니다. 살짝 치약맛 나는 더럽게 맛없는 탄산음료로 알코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루트비어 브랜드 이름은 닥터 캐트멀즈인데요. 픽사의 사장이자 당시에 제작을 맡은 프로듀서 에드윈 캐트멀에서 이름을 따와 브랜드를 만든 이스터에그라고 합니다. 여자 다리에 낚싯대를 달아놓은 시드의 돌연변이 장난감은 끝에 달린 갈고리는 영어로 후커이며 매춘부를 언급할 때 쓰이는 속어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길쭉한 여자의 다리와 후커를 합친 이 장난감은 제작사의 동심 파괴 이스터에그로 추정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변종된 장난감들을 보고 숨는 가방 위에 글을 보면 줄리 맥벨퍼드는 세균이 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요. 당시 토이스토리 편집자 중 한 명이었던 줄리 맥벨퍼드는 본인의 이름도 이스터에그로 넣어달라며 계속 졸라댔고 딱히 원하는 문구는 아니었겠지만 결과로 줄리는 쿠티스가 있다라는 글이 시드 가방에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쿠티스는 주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을 놀릴 때 쓰는 구어로 세균을 뜻한다고 합니다. 시드의 방에서 렌더링 오류로 발생한 오게티 하나 더 지적하자면 책상 앞에 놓여진 의자가 이 각도에서 볼 때는 책상의 다리와 의자가 좀 말도 안 되게 꼬여 있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 이스터에그 하면 빠질 수 없는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또한 앤디의 방에 걸린 시계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고 비교적 잘 숨겨진 시드의 방에 걸린 포스터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의 방 속 숨겨진 마지막 이스터에그로 상자에 갇힌 우디를 꺼내기 위해 버즈가 밀고 있는 빨간 공구함에 보이는 로고 빈포드 툴즈는 버즈를 연기한 배우 티 멜런이 출연한 시트콤 아빠 뭐하세요에서 나오는 가상의 브랜드입니다. 복도에 보이는 카페트는 영화 샤이닝의 오벌룩 호텔 카페트 무늬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토이스토리로 시작해 영화 샤이닝 이스터에그는 여러 픽사 작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유는 수많은 픽사 영화의 감독이자 편집자 리 엉크리지가 직접 팬사이트도 운영할 정도로 샤이닝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시드의 개를 보고 우디가 뒷걸음질할 때 느리게 보면 눈을 하나씩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난감들이 수많은 장면에서 눈을 하나씩 깜빡이는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당시 CG 기술력의 한계로 두 눈의 움직임을 싱크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물론 오게티보단 비하인드에 가깝지만 이걸 알게 된 순간부터 영화를 볼 때마다 상당히 거슬릴 겁니다. 장난감이라는 사실을 알고 현타온 버즈를 구하기 위해 우디가 방에 들어가기 전 크리스마스 장식용 전구를 둘러싸 숨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나를 밖으로 유인하고 버즈를 데리고 나오는 장면에서 전구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줄은 나중에 시드와 앤디의 방을 연결시킬 때도 사용하는데 이때도 앤디 방의 시점에서는 사라졌다가 시드의 방의 시점에서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방에서 버즈의 부러진 팔이 들고 있던 주전자는 유타 주전자입니다. 유타 주전자는 3D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은 봤을 법한 찻 주전자인데요. 1975년 컴퓨터 그래픽으로 렌더링된 최초의 실제적이고 복잡한 개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성과 유명세 덕분에 여러 곳에서 이스터에그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창문 밖으로 날아가 보려는 버즈.
떨어지기 직전 엉덩이 쪽에 자세히 보면 디즈니의 저작권 표기를 새겨 넣은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권 표기는 2편부터 픽사도 포함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편에 이어 다시 피자 플래닛으로 돌아가 게임들의 최고 기록 속에 숨겨진 이스터에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점수는 당시 캘리포니아 리치먼드에 위치하고 있던 픽사 스튜디오의 전화번호였고, 두 번째는 디즈니 월드 리조트의 전화번호이며 WDW도 월트 디즈니 월드의 첫 글자들을 딴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장면에서는 가려졌지만 MPI라고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두 글자는 파이로 원주율을 뜻합니다. 그리고 M은 100만 배의 뜻을 가진 메가의 줄임말로 메가파이의 숫자를 가리키는 말이다는 추측이 팬들 사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번째 정확한 해석은 나오지 않았지만 12월 7일 1993년으로 보이는데요. 1993년 11월 말에 디즈니에게 처음으로 발표한 어설픈 스토리보드로 제작이 중단될 뻔했지만 대략 2주 후 다시 수정으로 통해 보여준 영상으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는데요. 이 수정본은 오늘의 토이스토리를 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으며, 당시 파산 위기에 처한 픽사를 구해준 만큼 12월 7일 1993년은 수정된 영상을 공개한 날짜일 것이라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점과 MTV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디즈니 이스터에그 중 미키마우스가 있다면? 픽사에겐 숫자 A113이 있는데요. Room A113. 2 o'clock. Got it. A113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대학교의 강의실 번호입니다. 토이스토리 감독 존 라세터를 포함한 수많은 디즈니와 픽사 애니메이터 그리고 감독을 배출한 대학교이며, A113은 캐릭터 애니메이션과의 1학년 교실 번호였다고 합니다. 모든 픽사 영화에 이스터에그로 등장하는 이 숫자는 토이스토리에서 자동차 번호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화가 대박이 나면서 팬들의 여러가지 해석과 가설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된 픽사 이론의 저자 존 네그로니 작가에 의한 두 가지 가설을 설명드리고, 이에 대한 제작진들의 반응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이스토리 시리즈 통틀어 단 한 번도 언급조차 안 된 앤디의 아빠에 관한 궁금증이 커지면서 매번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이번엔 앤디의 아빠가 등장할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왔었는데요. 존 네그로니의 가설에 따르면 앤디의 아빠는 세상을 떠났고 앤디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선물이 우디였다는 겁니다. 토이스토리 2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50년이 넘은 낡은 장난감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앤디의 변함없는 1순위 장난감이라는 사실과, 실수로 우디가 팔려갈 뻔한 상황에서 앤디의 엄마는 아들의 장난감이 아닌 오래된 가족의 장난감이라며 거절합니다. I'm sorry, it's an old family toy. 앤디는 아빠의 오랜 장난감인 우디를 선물 받았고, 이제는 아빠의 유일한 기억으로 남은 우디를 대신하며 감정적인 위안을 받았다는 가설이 나오면서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가설에 대한 제작진들의 반응은 앤디의 아빠가 죽었다는 사실만 부정하고, In terms of his dad, though, I know, being dead, that's taking it pretty far. I'd like to think maybe they split up. 우디가 앤디의 아빠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he treated Woody as a father figure to Andy throughout all the films. 그리고 앤디 아빠에 관한 다른 인터뷰에서는 당시의 기술력의 한계로 사람들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예산과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도 있었다 합니다. 눈 깜빡이는 타이밍도 제대로 못 맞추는 당시 기술력으로 장난감들과 더불어 사람까지 신경 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앤디의 생일 파티 때도 보면 수많은 앤디들이 복붙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 2D로 혹은 만들다 만 듯한 사람들을 영화 내에서도 예산 초과된 흔적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작가의 두 번째 가설은 토이스토리 2편에 등장하는 제시의 원래 주인 에밀리가 앤디의 엄마라는 겁니다. 1편에서 앤디가 쓰고 다니는 모자는 얼핏 보면 우디랑 비슷한 카우보이 모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2편에서 제시의 등장으로 이 빨간 모자는 우디가 아닌 제시가 쓰고 있던 모자와 색깔부터 모양까지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시의 주인이었던 에밀리의 과거를 보여줄 때 같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자는 에밀리가 제시를 기부한 후에 아들인 앤디에게 물려줬다는 겁니다. 어른이 되면서 아끼던 장난감을 놓아주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토이스토리의 전체적인 이야기와 맞아떨어지면서 픽사라면 충분히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I'm not convinced yet because they have the same color hat. I believe there's more than one red hat in the world. 의외로 제작진들의 반응은 냉정하게 거부하며, 그 외에도 토이스토리의 작가 피트 닥터 그리고 존 라세터 감독 또한 인터뷰 중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결국 팬들이 지어낸 가설 중 하나로 묻혀버렸습니다. 시리즈 통틀어 유일하게 장난감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 시드가 토이스토리 3편에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팬들의 가설 또한 있는데, 이건 3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위기에 놓여진 픽사를 세계 최고의 CG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만든 영화 토이스토리 속 숨겨진 이야기와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